또 감기 바이러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는 약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약간 좀 목소리가 조금 이런 게 그렇네요. 감기 말기거든요. 말기니까 전파는 안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의사학대입니다. 교수님은 생물학과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실까 하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야,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팬이었는데 뵙게 돼서 정말로 흥분된 상태고,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을 보다 응생물학을 통해서 맹활약 중이신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민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최악의 미생물과 최고의 미생물을 한번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미생물 변호사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미생물 안에서 좀 분류를. 엄청나게 많죠. 네, 다는 못 다룰 것 같고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이렇게 세 개씩 좀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의 최악의 탑3 꼽아주신다면. 일단 바이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록 우리가 박멸했다고는 하지만 천연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천연두 바이러스. 옛날엔 뭐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바이러스가 좀 특성이 독특하죠. 바이러스가 힘든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이 코로나도 그렇고 비말, 호흡기 감염이 되는데, 천연두 바이러스는 직접적으로 잘 닿지 않으면 감염이 덜 되고, 조금 낫긴 하네요. 또 하나는 환자가 눈에 띄잖아요. 금방. 네. 그러니까 환자를 딱 보고선 격리해서 치료하기도 좋고,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박멸을 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였고요. 이제 그걸 빼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치명률, 사망률을 놓고 보자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광견병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100%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왜 봄, 가을철에 보면 지자체마다 이 야산이나 산책로에 이렇게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을 쭉 이렇게 놔두잖아요. 먹이로 해가지고 가끔 언론에 나오죠. 절대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 야생동물들 구강 백신이니까. 근데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뭐 불렸다 하더라도 또 금방 또 후에 백신 맞고 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 광견병 바이러스가 걸리고 즉각 치료하면 괜찮죠. 괜찮고, 걸리고 증상이 생기면 반대로 다 죽고. 그러니까 그게 딱 걸렸을 때 이 광견병 바이러스의 특성이, 보통 바이러스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야 되는데 얘는 물린 자리에서 신경으로 들어서 신경을 타고 서서히 움직이니까 종착지는 뇌죠. 그러니까 뇌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속수무책이고, 잠복기 굉장히 길죠. 얘는 몇 대에 될 수고, 심한 경우에는 뭐 몇 년도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물린 부위가 머리에서 멀수록 잠복기는 더 길어지겠죠. 신경을 타고 올라가면 좀 느리긴 하겠네요. 광견병이 꼭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혈동물은 다 있는 거니까 야생동물한테 뭐 물렸거나 상처가 났으면은 즉시 병원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우리가 반려견들은 다 백신을 맞히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만, 광견병이 집에 기르는 개한테 물렸든 어디 나가서 뭐 쪽제비한테 물렸든 물리고 웬만하면 이제 치료하러 와야겠죠. 네, 그게 치사율이 100%라는 병에 걸리는 그 기분이 어떨지가 좀 궁금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항상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감염병이 처음에 딱 물리고 나서 이제 딱 지나면 첫 번째 증상은 대부분 다 열 좀 나고 좀 아프고 좀 머리띵하고 다 약간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쉬운데, 특히 야생동물 물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핥혀졌거나 꼭 병원 가서 검사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개한테 물리면 첫 번째 1번이 개를 관찰해라. 네, 여기 침 이렇게 나오면 개가 조금 있다가 침 흘리면 나도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들은 다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야생동물을 뭐가 됐든 물리면은 치사율 100%인 거니까 빨리 가서. 물리면은 왜 병원을 가는 게 좋냐면, 비록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요, 물을 때 그 입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리냐에 따라 다른데, 그 야생동물의 이세에 있는 세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세균은 특성이 산소가 부족한 데서 더 잘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꽉 물었을 때 깊이 들어가면 딱 좋은 데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병원에 가서 상황 설명하고 치료받는 게 좋죠. 감염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전은 뇌를, 호흡이나 뭐 이쪽 중추 같은 걸 건드려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사람도 이제 뭐 침을 흘리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본 거에 따르면 사람은 일단 가면은 일단 진행되면서 바람만 스쳐도 막 아플 정도로 막 하다 그러고, 사람은 이제 개처럼 좀비처럼 무는 거보다는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고 뭐 그런 것도 나타났는데, 사람이 사람을 무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옛날에 뭐 늑대 인간이 뭐 광견병을 묘사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가 골든 타임을 놓치면
100%니까 위험하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예외적인 면에서 이걸 또 빼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말을 이제 스페인 독감이 하지 말고 1918 인플루엔자라고 부르자고 하죠. 왜 스페인 독감이 됐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바이러스가 쫙 퍼졌는데 스페인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이니까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거를 언론에 알리기 싫죠. 왜냐 그거 알리면은 자기네 약점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 군인들이 감염된 거니까. 근데 스페인은 참전하지 않아서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보도를 했고 스페인 국왕도 감염이 됐고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이 됐는데 스페인은 사실 억울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죄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명 붙이지 말고 1918 인플루엔자로 하자. 코로나19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근데 그 바이러스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 변이들이 매년 이제 일으키고 있고 WHO랑 매년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백신을 미리 개발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막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아주 힘들고요. 코로나보다 독감을 꼽아주신 거는 아무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독감을 뽑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일단 몇 번의 유행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 18 이후로도 홍콩, 아시아 해서 아마 대여섯 번의 큰 팬데믹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꼽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독감뿐 아니고 일단 코로나라는 이런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그냥 뭐 탑 3를 뽑아서 여기서 뭐 1, 2, 3을 매길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어쩌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하고 변이가 나오고 토착화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코로나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뭐 과학계에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음모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3.1 운동하는 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록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실제로 3.1 운동 그 일정이 뭐 바뀔 뻔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조선 총독부 자료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대륙을 타고 해가지고 쭉 위에서 내려와서 그때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북쪽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금 다 트라우마가 있을 만큼 충분히 다 겪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3.1 운동 하던 분이 그렇게 연락하셨다고 하면 또 마음도 아프고. 또 감기 바이러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감기 바이러스. 얘네는 약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약간 좀 목소리가 조금 이런 게 그렇네요. 감기 말기거든요. 말기니까 전파는 안 되겠죠. 만약 이게 엊그저께서 이제 못 왔을 거예요. 살짝 좀 코맹맹이 소리가 이게 좀 매력적으로 들려드릴 텐데. 얘네는 약이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뭐 약 먹으면 뭐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이거 치명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피곤한데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자연사 하신다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면역 기능은 떨어지는데 꼭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별거 아닌 게 들어와도 이제 못 이겨내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더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 노년층에서 그러니까 면역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이게 참 심각할 것 같아요.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당연히 인정하고 감기 바이러스, 일반 감기 바이러스 말씀하셔서 약간 갸우뚱했는데 교수님께서 못 오실 뻔했다는 얘기 듣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바이러스구나.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조금 느낌이 왔을 때 그전엔 탁 했는데 이제는 한 하루를 정말 조용히 침대와 친구를 하고 나 이러지 않았는데 살짝 슬펐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면서 요양병원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이 듦과 면역이라는 거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정말 뼈에 사무치게 제가 느끼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매일 뵈니까 진짜 감기인 줄 알겠는데도 이게 진짜 그냥 안 넘어가죠. 열나면 막 진짜 막 온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저도 겪을 일이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겪을 일인데 참 이런 단순한 바이러스조차 못 이겨내는 순간이 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 바이러스 지금은 사실 이제 에이즈가 걸렸다고 생명이 위험하진 않잖아요.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좀 치료약이 잘 나와 있는 병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는 치료하면서 관리하는 게 됐잖아요. 약간 만성질환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왜 어떤 면에 치명적이냐면은 감염이 되면 삶의 이 질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 그런 면에서 치명적일 것 같고요. 혹여나 뭐 알려질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거고 또 알려졌을 때 낙인 효과도 장난 아닐 것 같고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병들이 좀 선진국에 잘 안 생기는데 반해서 HIV, 에이즈는 이제 선진국에서 그것도 제일 좀 치명적으로 성관계로 이게 또 전염되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사망률 100%다 이런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암만큼의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항바이러스들이 착착 발명되면서 지금은 이제 사실 내과에서는 아까 천연두 거의 다음으로 이제 정복돼가는 그렇죠. 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네네. 질환이죠. 근데 이제 에이즈는 처음에 발견 당시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처음 보는 이제 병이 나오는데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젊은 남성인데 동성애자들이 많더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좀 부적절한 상황에서 된다고 낙인시켰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뭐 수혈이라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감염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검사 자체는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에서 해줄 것 예, 같은데요. 이- 저도 정확하게는 프라이버시 보장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와서 검사 받아야 되니까 안 받고 있으면 퍼뜨리게 되니까 에이즈는 낙인 문제 그게 제일 심각하고 치료 받으면은 평생 약은 먹어야 되긴 하지만 당뇨나 뭐 고혈압처럼 요즘에는 관리하는 질환으로 가니까 꼭 검사 받고 약 드시도록 하시고 지금에서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광견병, HIV,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무섭기도 하고 참 과거에는 감염병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다 세균이었어요. 그러다가 천연두하고 이제 1918 독감이 바이러스였고 나머지 또 세균에 의한 게 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팬데믹을 주도하는 게 지금 유행병은 바이러스가 돼버렸죠. 우리가 세균은 항생제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압을 하는 것 같은데 세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다. 진짜 교수님 모시고 제가 의사로서 그 문장이 착 와닿았는데 항생제 내성 팬데믹 조용한 팬데믹. 굉장히 좀 딥한 얘기인 것 같아서 큰 그림 일단 세균에 대해서 가장 우리 인체의 최악의 세균 탑3를 꼽아주신다면 또 아까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예요. 시점을 어디서 잡느냐? 근데 일단 탑스에서 하면 꼭 나오는 게 있죠. 패스트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흑사병은 유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러니까 뭐 많은 얘기도 된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얘는 열내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만약에 감염돼도 항생제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빼놓겠고요. 가장 치명적인 거 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 기생충 영화에도 나왔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원래 1위였다가 최근에 다른 나라가 하나 들어오면서 2위가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균율이 높은 나라고 그리고 결핵균은 이 특성이 항생제를 뭐 탁 한번 먹어서 이렇게 제압이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배양을 해보면은요 결핵균 말고 유사결핵균 아니 근데 유사결핵균은 키우십니까? 그거는 제가 과거에 실험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은 마이코박테리움 속에 속하는 거니까 그냥 토양세균인데 병원성 없는 거. 결핵균이 아닌 마이코박테리움. 그렇죠. 예, 그 같은 그 계열에 있는 아이들 키워보면 얘네 특성이 워낙에 성장이 느리고 세포벽은 두껍고 또 그 바깥쪽으로 기름기도 막 내고 그래서 대부분 항생제의 작동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세균이 성장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세균의 세포벽이 합성될 때 합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는데 2명의 벽돌공이 있어요. 두 종류의 효소가 있어요. 한 벽돌공은 뭐 하느냐? 옆으로 붙이는 게 하나 있고요. 다음 위로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니실린은 뭘 못하게 하느냐? 벽돌 한 층을 쭉 쌓았어요. 위에 쌓고 이걸 아래를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이는 효소, 그 벽돌공을 꽉 붙잡아. 그래서 얘가 이 효소가 작동을 못하니까 벽은 쌓았는데 붙지가 않으니까 흐물흐물 하니까 세포가 자라다가 빵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결핵균은 너무 늦게 자라니까 그래서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거의 만병통치약이었는데 딱 하나 제압 못하는 게 결핵균이었어요. 그때 무항생제 시절에 딴 건 다 뭐 매독이고 뭐고 싹 다 되는데 결핵은 여전히 안 되거든요. 너무 느리니까.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리게 자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거 하나 못 잡나? 느려서 못 잡아. 그리고 단단하고. 커야 죽일 수 있는데 뭐 크는 걸 막는 원리니까 커야 죽이면 안 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가만히 사면서 사람만 피곤하게 하니까 힘들죠. 저희도 이제 항생제라는 내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니까 속이 시원하거든요. 폐렴 같은 거, 뭐 장염 같은 거, 뭐 항생제 쓰면은 뭐 진짜 길어야 일주일이니까. 결핵은 6개월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뭐 듣고 있는 건지 뭐 그 원리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못 없애기도 하고 잠복 결핵이 뭐 보통 뭐 6개월은 고사하고 30년 뭐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독 많을까요? 부한말 그 시절에 우리 상황이 어려운 시절,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이 결핵균이 퍼져나가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때는 뭐 예. 퍼질 수가 예. 있죠. 근데 이게 복용률이 많다는 게 대부분 사람은 괜찮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발병을 하는 거니까 활동성 결핵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무슨 OECD 중에서 콜롬비아 다음이더라고요. 결핵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영양 상태 좋아야 되고 의료 환경 발달해야 되고 하면은 우리는 다 되는데 콜롬비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투톱이냐 일본하고 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워낙 느리니까 6.25 구한말 이때 있던 결핵이 다 가지고 있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좀 억울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이거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항생제 이거 오래 드셔야 되잖아요. 또 칵테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움큼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드셔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나아지면 좀 까먹기도 하고 뭐안 먹기도 하고 그럼 얘가 거의 다 제압이 되다가 뭐 내성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고. 그러면 또 1년 먹어야 되고 그렇죠. 2년 먹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할 때는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할 때까지 드셔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또 힘들어지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지금 결핵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가족도 있고 앓은 적이 있고 심지어 그다음에 저는 이제 호흡기 그 중환자실 가보면 진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이 피를 토하고 계십니다. 결핵방 들어가면. 근데 결핵을 최악의 세균으로 꼽은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WHO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연간 사망자 수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연간 100만 명 단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치명적인 세균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박멸 그러니까 치료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근데 이거는 의료진의 역할만 되는 게 아니고 환자들과 많은 사람이 같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빨리빨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빨리 해서 탁 되는 거는 다 극복해 왔는데 이 워낙 이해 자체가 느리니까 그 덕에 좀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것 같고 너무 느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흑사병이 몽골이 유럽을 침공해서 투석을 하는데 성벽에 이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시체를 던졌다. 그래서 몽골이 무섭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뭐 이런저런 논문을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 같고, 예, 완전히 그걸 뭐 배신할 수 없겠지만 그게 주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흑사병은 세균 이름이 어떻게? 예시니아 페스티스. 예시니아는 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고요. 다음 거 페스티스는 페스트. 예시니아 페스티스. 그 세균의 이 전체적인 분류 계통도를 쭉 추적해 보면 출발점은 저 히말라야 산에 있는 어떤 그 들쥐 같은 거 숙주에서 오래전에 넘어온 것 같고 사람으로 뭐 네팔 이쪽 네, 그쪽에 넘어온 것 같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징기스칸 몽골군도 있지만 실크로드를 타기도 하고 사람이 가는 곳에는 쥐도 가기 때문에 쥐가 이제 중간 숙주니까 예. 흑사병 하면은 유명한 새부리 같은 그 이 마스크 네네네네 쓴 의사들 있는데 그거 쓰는 게 흑사병 맞죠? 맞죠. 근데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새부리 마스크 이렇게 딱 쏘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렇게 당시 많이 썼으면 뭐 그 안에 이제 향신료도 넣고 해서 이제 의사들이 보호를 하고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스크의 원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 당시에 뭐 효과를 떠나서 그런 마스크를 썼는지 썼다면은 이게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세 점인가가 있대요. 독일의 어떤 박물관에. 근데 그 중에 또 뭐 한두 개는 위작으로 판명해서 그래서 그거는 1600년대에 와서 동판화에 그린 유명한 화가가 그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미생물학 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정말 그런 마스크를 했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거죠. 새부리가 멋있긴 한데 네, 쫙 쓰고선 늘 영화에 나오죠.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팽이 짚고 이렇게 하는 거. 박력의 원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박력이 제가 알기로는 쿼런틴인가? 예, 그게 4주인가 40일인가 뭐 예, 거기서 유래했죠. 네, 네. 배에서 못 내리게 하는 못 거. 내리게 네. 일종의 작은 락다운 같은 그렇죠. 코로나 봉쇄 같은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쥐가 좀 잠잠해지면서 박력의 효과가 좀 있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쥐, 모기 이런 애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흑사병이라는 거는 그러면 시커매지는 겁니까? 걸리면 막 속 다 까매지고 이제 다 죽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죽었을까요 유럽에? 그 당시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선 그 이후에 이제 이 신분이 바뀌고 딜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르네상스가 오고 교회가 권위가 무너지고 뭐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은 많이 해석들을 하고 있죠 역사학자들이. 스페인 독감은 그것도 지금 5천만
뭐 1차 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 결핵 1등인 것 같고 흑사병 사실 논외긴 하지만 역사적 고트인 것 같고 탑3니까 세 번째도 좀 꼽아주신다면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거는 세균만을 욕할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 자주 나와요. 매독.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데이팅 앱이 유행하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독균이야말로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참 박멸하기 쉽거든요. 얘는 절대 기생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밖에 나오면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걸린 걸 알면 나만 다 완치가 되면 이제 완치하는 기간에 자제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 박멸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는 건데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매독균은 사실 치명자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활하다. 일단 감염을 해서 얘는 면역계를 잘 회피하거든요. 이쪽에 스텔스 기능 같은 게 있어갖고 잘 회피를 하는데 얘는 독소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괴사하게 염증 반응을 많이 유도할 뿐이지 그렇게 쭉 잠복기 있다가 또 했다가 일기 넘어가잖아요.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살살 조직을 와해시키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 딱 편승해 있다 보니 박멸하기가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게 감염이 됐으면은 치료만 확실히 받고 치료받는 기간에만 절제하면은 그 다 치료만 한다면 박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연두처럼 그게 안 되고 있죠. 코로나처럼 막 무작베이로 막 퍼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생활 다 해도 되고 굉장히 깊은 관계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과거에는 뭐 대중목욕탕 가서 걸린다는데 그거는 미생물학적으로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탕에 그 이게 한 마리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불가능해 보이고요. 면역 회피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백신도 없고 한 번 또 걸렸다가 나도 면역도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다 알고 있는데 적을 알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 에이즈 같이 뭐 이렇게 복잡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또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결핵처럼 잠복 매독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서 몸에 진짜 뭐 신경 매독 뭐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들을 만들고 요즘에도 그것도 있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생제 이전 시기에는 이거 걸리면은 천벌을 받았다고 완전히 막 낙인 찍히고 막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걸렸다 치면 약을 먹으면 되니까 경각심이 떨어지는 오히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주사 치료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걸렸어? 그럼 병원 갔더니 치료가 된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더 그게 매독 뭐 주사 맞으면 되지 뭐 그런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어요. 신경 매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증이 온 분이 이제 베토벤의 사인을 세레 나왔나? 하여튼 거의 보니까요. 그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수집을 다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그 유명한 분의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갖는 게 일종의 그 존경의 뜻이었대요. 진짜만 골라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간이 원래 안 좋은 상태인데 평소에 와인을 굉장히 즐겼다는 거 기록이 있고 간 질환이 확실해 보이고 그 매독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외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매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도 훨씬 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참 그 전성이 꽃피던 시기에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많이 요절을 해가지고 혹시나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또 낙인 효과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가 지금 클래식 음악을 누리는 거에도 영향을 줄 만큼 예술가들 사이에서 좀 만연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예술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왕족, 귀족 뭐 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청준세 보면 난민은 유럽에서 자연들을 가져와서 받아서 멸종해버리고 그 벌로 난민은 매독과 담배를 주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매독 기원설에 대해서도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가지고 온 거 얘기가 많죠. 그것도 또 논문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한 논쟁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고유전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골이든 그런 데서 조금만 DNA를 뽑을 수 있으면은요 분석을 해서 이제 가능해졌는데 정설은 이제 그동안 콜럼버스가 갖고 온 게 돼 있었는데 해보게 되면은 뭐 유럽 기원설도 사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런 매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독이 우리가 말하는 매독이 있고 좀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나선균, 트레포나 펠리듬인데 이렇게 아주 가늘고 실제 들어간 것도 이렇게 와인 따개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긴 놈이 참 그런 짓.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인공 배제선 배양할 수가 없어요. 인공 배양도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균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고서 못 자란다는 거. 논문이 그냥 나오는데 유럽에도 있었다. 트리포모네마 팔리둠은 아닐지어도 있던 것들이 이제 진화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계속 논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데 최근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넘어온 게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매독 사촌균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이제 뭐 유럽뿐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요오스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뭐 재미있게 얘기는 하지만 참 까다로운 균도 맞는 거 그렇게 확실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니은 키읔 니은 시옷 니은 키읔 니은 시온이 뭐죠? 노 사실 이거는 니은 키읔 니은 시옷이 100%가 안 되는 게 다른 부위에 또 궤양이 있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행위들이 있고 그 니은 키읔 니은 시옷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저는 만약에 의심이 되면 빨리 진단받고 빨리 하자. 아까 에이즈하고 똑같이 본인이 부끄러워하면서 사회에 해를 끼치면 이거는 더 큰 피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밀 보장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진단받고 약 이거는 치료제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냥 딱 에이즈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매독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하시고.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즐거운 음악이 결혼식장에서는 좋고 장례식장에서는 안 좋고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저는 이게 딱 미생물과 우리의 관계에 맞는 말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미생물을 잘 이해를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이롭게 활용하자.